서울 외곽 개발이 뒤처진 폐지촌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해뜰개 보호소는 겉보기엔 그저 낡은 컨테이너 몇 개를 이어붙인 초라한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윤정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터전이었죠. 새벽 5시 정임은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몸을 일으키며 허리춤을 스치듯 만져보는 습관은 이미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깊고 길게 패인 흉터가 숨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밥 시간이다. 정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컨테이너 안팎에서 개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모두 나이 든 개들이었죠. 누구도 입양하려 하지 않는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정임은 개 사료를 그릇에 나누어 담으며 각각의 개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복돌아, 오늘은 다리가 좀 나은 것 같네. 한쪽 뒷다리를 절뚝거리는 황토새끼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온순하던 복돌이가 갑자기 보호소 입구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죠. 왜 그래, 복돌아? 정임이 입구 쪽을 바라보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보호소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정임은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개들에게 밥을 주는 척하면서도 귀를 세워 주변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본능적인 반응은 오랜 훈련의 결과였죠. 차가 떠난 후 이웃집 박노인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윤 여사, 아까 이상한 차가 여기 앞에 서 있던데 뭔 일 있나요? 그냥 길 물어보러 온 것 같던데요. 정임은 덤덤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놓쳤을 세부 사항들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거든요. 차량 번호, 탑승자 수, 심지어 엔진 소리의 특징까지 모두 기억 속에 새겨두었죠. 개들한텐 사람이 더 낫다는 걸 아는가 봐요. 박노인의 말에 정임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개들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이 순간 깊은 어둠을 머금었죠. 나도 저 개들처럼 버려졌던 존재였지. 속마음을 삼키며 정임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순수하고 진실하거든요. 박노인이 떠난 후 정임은 보호소 구석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무전기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정임이 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복은 남한군이 아니었죠. 정임은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후가 되자 정임은 개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호소 울타리 너머로 낯선 남자가 지나가면서 계속 이쪽을 훔쳐보고 있었거든요. 정임은 개들을 돌보는 척하면서도 그 남자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몇 바퀴 돌더니 결국 사라졌어요. 뭔가 시작되고 있군. 정임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들을 쓰다듬으면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했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해질 무렵 정임은 보호소 마당에서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몸은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허리춤의 흉터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임은 개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얘들아,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킬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전쟁터에서
동료들에게 했던 약속처럼 말이죠. 정임은 창문을 통해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한 밤처럼 보였지만 그녀만은 알고 있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이 개들에게 밥을 주고 있을 때 구청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앞장선 중년 남자는 공문을 펼쳐 보이며 차갑게 말했어요. 윤정임 씨죠? 이 땅 재개발 확정입니다. 2주 안에 비워주세요. 정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깨 사료를 담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소리를 냈죠. 개들이 갑작스런 소음에 놀라 짖기 시작했어요. 재개발이라니요? 이곳은 보호소인데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입니다. 게다가 이 일대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공무원의 말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임은 공문을 받아들며 날짜를 확인했어요. 고작 2주라니 이 많은 개들을 어디로 데려가라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떠난 후 정임은 보호소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재개발 소식을 들은 지 1시간도 안 되어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거든요. 할머니, 개 좀 팔아요.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남자가 보호소 울타리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뒤따라온 2명의 남자들도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정임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개는 팔지 않아요. 여기는 보호소거든요. 할머니,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군요. 이 동네 이제 용강파가 관리합니다. 재개발 들어오면서 말이죠. 용강파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정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역 조폭이었어요. 구청 공무원들이 떠나자마자 나타난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개들 좋은데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돈만 받으세요. 남자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지만 정임은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장수들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선글라스 남자가 울타리를 넘어 보호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우리가 좋게 말할 때 알아듣지 그래요? 남자가 정임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비틀어 뒤로 돌리더니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죠. 아, 이 할멈이. 나머지 2 남자가 달려들려 했지만 정임은 이미 거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어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경고는 한 번뿐입니다. 정임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쓰러진 동료를 부축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할멈, 우리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용강파가 어떤 조직인지 몰라?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정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조폭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국 떠났어요. 하지만 떠나면서 던진 말이 섬뜩했습니다. 할멈, 후회할 거야. 우리한테 대든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조폭들이 떠난 후 정임은 쓰러져 있는 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개는 없었지만 모두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정임은 개들을 하나씩 쓰다듬으며 달래주었습니다. 괜찮아, 얘들아.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정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조폭들이 포기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재개발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원을 켜지는 못했어요.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싶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개들이 또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소 주변을 맴도는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정임은 창문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보호소 앞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벌써 시작이군. 정임은 허리춤에 흉터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전투의 기운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무력한 개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거든요.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개들을 진정시키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구나. 사흘 후 정임이 개들에게 저녁밥을 주고 있을 때 용강파 조폭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대여섯 명이 함께 왔어요. 앞장선 건 지난번에 당했던 선글라스 남자였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채로 말이죠. 할멈, 지난번 일 기억나지? 남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임은 개들 사이에 서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경고했잖아요. 다시 오지 말라고. 경고. 웃기지 마. 우리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번엔 다른 남자가 나섰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사내였어요. 그는 보호소 울타리를 발로 차며 위협했습니다. 여기서 개들이랑 놀이하는 거 그만두고 썩 꺼져. 안 그러면 개들부터 해치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임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개들을 위협한다는 건 그녀에게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거든요. 개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정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갔습니다. 조폭들은 그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할멈이 뭘 어쩌겠다고? 덩치 큰 남자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면서 정임을 밀쳤습니다. 정임은 뒤로 밀려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한 마리 개가 남자의 발에 채였습니다. 기잉! 늙은 개의 비명소리가 보호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임의 이성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개들한테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정임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덩치 큰 남자의 다리를 정확히 걸어 넘어뜨리더니 떨어지는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나머지 조폭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움직임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한 명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 명의 무릎을 차고 세 번째 남자의 팔을 꺾어버렸습니다. 이 할멈이 뭐야? 조폭들은 당황했습니다. 69살 할머니가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임의 움직임에는 수십 년간 훈련받은 전문가의 기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선글라스 남자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상하다. 이 할멈 보통이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임은 마지막 한 명의 목을 정확한 압박점으로 눌러 기절시켰습니다. 순식간에 6명의 조폭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손으로 풀면 되는데 왜 목줄을 끊지? 정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살기가 어려 있었어요. 조폭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할멈 뭐야? 무술이라도 배웠어? 경고는 2번 했어요. 세 번째는 없을 겁니다. 정임은 바닥에 쓰러진 조폭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은 자비로운 보호소 관리자가 아니라 차가운 전사의 모습이었어요. 조폭들이 서둘러 떠난 후 정임은 다친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정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제 조폭들이 더 큰 보복을 준비할 게 뻔했거든요.
그날 밤 지역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외곽 지역에서 노인 여성이 조직폭력배 여러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뉴스에서는 정임을 할머니의 무차별 폭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CCTV 영상까지 공개되었지만 정임의 정확한 신원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임은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정임은 뉴스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결국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로 숨을 곳이 없어지는군. 개들은 정임 곁에 모여 앉아 그녀를 위로하듯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개들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얘들아. 너희를 조용히 지켜주고 싶었는데. 밤이 깊어갈수록 보호소 주변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가고 기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을 기웃거렸어요. 정임은 창문 커튼을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폭풍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정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보호소 관리자로 살 수는 없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력한 개들이었어요. 좋아. 그럼 제대로 해보자. 정임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뉴스가 나간 다음 날부터 정임의 잠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잠 속에서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20해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꿈속에서 정임은 다시 39살이었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특수공작원 김정임. 그녀의 마지막 임무는 남한의 한 정치인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 정치인은 통일 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북한에게 위협적인 존재였거든요. 목표물 확인. 오늘 밤 작전 실행. 꿈속에서 젊은 정임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목표물인 정치인의 집에 어린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겨우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빠를 기다리며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정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정임은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어요. 아이 앞에서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었거든요. 작전 중단. 철수한다. 정임은 명령을 어기고 철수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한에 남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북의 추격조들이 그녀를 쫓기 시작했거든요. 으악! 정임은 악몽에서 깨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개들이 놀라서 정임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괜찮아, 얘들아. 그냥 꿈이었어. 하지만 정임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정임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건설 회장 이정호 씨가 이번 사업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뉴스 속에서 한 중년 남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정임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20해 전 자신이 암살하려다 포기했던 그 정치인이었거든요. 이제는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얼굴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정호. 정임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20해 전 살려준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보호소를 없애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회장은 해당 지역의 치안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발생한 폭력 사건을 예로 들어 신속한 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임은 텔레비전을 끄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정우가 직접 나서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임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낡은 무전기와 함께 들어있던 또 다른 물건이 있었어요. 작고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한에서의 모든 신분과 관련된 정보들이 적혀 있었어요. 윤정임. 이 이름으로 살아온 지도 벌써 20년이구나. 정임은 수첩을 넘기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김정임에서 윤정임으로, 암살자에서 보호소 관리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과거는 그녀를 찾아왔어요. 저녁이 되자 정임은 개들에게 평소보다 많은 밥을 주었습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말이죠. 얘들아, 미안해. 내가 너희들을 위험에 빠뜨렸나 봐. 개들은 정임의 슬픈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듯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있었어요. 특히 복돌이는 정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위로하듯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너희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 정임의 눈빛에 다시 결연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20해 전에는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정임은 무전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한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전원을 켰어요. K0 생존 확인. 응답 바람.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호출했어요. 20년 만에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무전기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K0 오랜만이군. 백인호다. 정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백인호 20해 전 자신을 붙잡으려 했던 남한 국정원 요원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를 도와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피가 흐르게 두지 않겠다. 정임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백인호와의 통화를 마친 다음 날 새벽 정임은 개들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져서 보호소 입구 쪽을 계속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청입니다. 긴급 압수영장 집행합니다. 대형 트럭 여러 대와 함께 구청 직원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구청 직원들 뒤로 용광파 조폭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정임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자체와 조폭이 결탁한 거였어요. 2주 시간을 줬는데 아직도 안 나갔네요. 앞장선 구청 과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임은 압수영장을 받아보며 날짜를 확인했어요. 분명 아직 이틀이 더 남아 있었는데 말이죠. 아직 기한이 남았잖아요. 긴급사항입니다. 이 지역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공공안전을 위해 즉시 철거하라는 상부 지시가 내려왔어요. 구청 과장의 말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용광파 두목이 나서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멈, 우리한테 대든 대가가 뭔지 이제 알겠지? 조폭들이 개들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개들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어요. 개들한테 손대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폭들은 미리 준비해온 포획독으로 개들을 잡기 시작했어요. 개들의 비명소리가 보호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잉, 기잉. 정임이 달려들려 했지만 구청 직원들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폭력 사용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정임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공권력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개들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거든요.
트럭에 실려가는 개들을 보며 정임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특히 복돌이가 트럭 창살 사이로 정임을 바라보며 우는 모습은 견딜 수 없었어요. 복돌아. 정임이 달려가려 했지만 조폭 둘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할멈, 가만히 있어. 걔들 좋은데 보낼 테니까 걱정 마. 하지만 정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개장수들에게 넘겨질 거라는 걸 말이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제발,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돈이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걔들만은. 늦었어, 할멈. 이미 계약 끝났거든. 용강파 두목이 조롱하듯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트럭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정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만약 조폭들과 싸우지 않았다면, 만약 조용히 순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보호소 철거 소식이 간단히 보도되었습니다. 무허가 동물보호시설이 철거되면서 유기견 수십 마리가 적절한 보호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개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이죠. 한밤중 정임은 빈 보호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개들의 밥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곳곳에는 개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복돌이가 좋아하던 낡은 담요, 늙은 개들이 쉬던 방석들. 다 내 잘못이야.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해 전 암살 임무를 포기했을 때보다 더 큰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그때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거였지만 이번에는 수십 마리의 생명을 잃은 거였거든요. 새벽이 되자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개들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정임은 오래된 무전기를 다시 켰습니다. 백인호 들리나? 들린다. 어떻게 됐나? 개들을 모두 빼앗겼어. 도움이 필요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인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위치 파악 중이다. 용강파 창고 3곳을 확인했어. 오늘 밤 작전 가능한가? 가능해. 정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임아, 조심해. 이번엔 예전과 달라. 공권력까지 개입되어 있어. 알고 있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정임은 상자에서 오래된 검은 옷을 꺼냈습니다. 20해 동안 입지 않았던 작업복이었어요. 다시 입어보니 몸에 딱 맞았습니다. 개들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려올게. 정임의 눈빛에 다시 암살자의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오늘 밤 윤정임이 아닌 김정임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밤 10시 서울 외곽공업지대의 한 창고 앞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20해 만에 다시 작업복을 입은 정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임아, 들리나? 이어폰에서 백인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근처 건물 옥상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들려. 상황은? 창고 안에 조폭 5명. 개들은 2번째 창고에 있는 것 같아. 울음소리가 들려. 정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개들이 살아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창고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기잉, 기잉. 약하고 절망적인 울음소리였습니다. 정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들어간다. 정임이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자 환기구 하나가 보였습니다. 예전 실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소리 없이 환기구를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정임의 눈은 이미 어둠에 적응해 있었어요.
조폭들은 한쪽 구석에서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할멈 때문에 고생 많이 했네. 그래도 갯값 받고 나면 괜찮겠지. 개장수한테 넘기면 한 마리당 얼마나 받기로 했다고? 마리당 10만 원. 30마리니까 300만 원이야. 정임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조폭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을 때였어요. 정임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의 목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조폭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절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임의 움직임은 소리도 없이 정확했어요. 마치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민수는 어디 갔어? 나머지 조폭들이 동료가 없어진 걸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정임이 전등을 껐거든요. 창고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불 켜. 빨리. 조폭들이 당황하는 사이 정임은 남은 2명도 차례로 제압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나 다름없었어요. 마지막 조폭 하나가 손전등을 켰을 때 정임이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으악! 조폭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정임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그를 기절시켰어요. 깨끗하게 정리됐다. 정임이 이어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백인호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역시 실력은 그대로구나. 걔들 쪽으로 가봐. 정임은 두 번째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개들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어요. 철창 안에 갇힌 개들이 정임을 보고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복돌아. 정임은 복돌이를 발견하고 달려갔어요. 복돌이는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정임을 알아보고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정임은 철창 문을 하나씩 열어주었습니다. 개들은 정임 주위로 모여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인호의 급한 목소리가 이어폰에서 흘러나왔어요. 정임, 용강파 두목이 부하들을 데리고 오고 있어. 빨리 빠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창고 문이 열리며 용강파 두목과 조폭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두목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할멈 역시 여기 있었구나. 두목이 정임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들을 뒤로 보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기는 나를 부른 적이 없어. 내가 선택한 건 속죄였어. 무슨 소리야? 할멈이 뭔 속죄를 해? 두목이 비웃으며 총을 겨누려는 순간 창고 뒤쪽에서 백인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도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총 내려놔. 백인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두목은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어요. 누구야? 국정원 백인호다. 총을 버리고 손들어. 순간 창고 안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개들은 정임 뒤에 바짝 붙어 있었고 조폭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당신이 20해 전 그때에. 두목의 말에 정임과 백인호가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어요.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창고 안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용강파 두목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거 재미있네. 20해 전 그 전설의 북한 여간첩이 개나 돌보는 할멈이 되어 있다니. 두목의 말에 정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정우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김정임이라는 여자를 찾고 있다고. 20해 전 자신을 죽이러 왔다가 갑자기 사라진 그 여자 말이야. 설마 그게 당신일 줄이야. 정임과 백인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정우가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날 밤 자신의 집에 침입한 암살자가 있었는데 어린 딸을 보더니 갑자기 총을 내렸다고. 그 후로 줄곧 찾고 있었다는군. 두목은 권총을 더 단단히 쥐며 계속 말했어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어. 당신 덕분에 살았으니까. 하지만 궁금하다는군. 왜 그때 죽이지 않았는지.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정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 데려가야지. 직접 물어보고 싶어 하시거든. 하지만 그 전에 두목의 시선이 개들에게 향했어요. 이 개들부터 처리하고 가야겠어. 귀찮은 짐들이니까. 그 순간 개들 중 하나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었어요. 늙고 아픈 몸으로도 정임을 지키려는 듯 두목 앞에 섰습니다. 새끼가. 두목이 복돌이에게 총구를 겨누려는 순간 정임이 폭발했습니다. 개들한테 손대지 마. 정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두목의 손목을 정확히 쳐서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총성이 울리며 천장을 향해 발사된 총알이 박혔어요. 다른 조폭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조폭이 긴 칼을 들고 덤벼들었어요. 정임은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가격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조폭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어요. 으악! 두 번째 조폭이 뒤에서 정임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정임은 그의 팔을 잡아 어깨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조폭은 바닥에 내팽개쳐지며 정신을 잃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조폭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는 쇠파이프를, 다른 하나는 단도를 들고 있었어요. 정임은 쇠파이프를 든 조폭의 팔을 비틀어 파이프를 빼앗더니 그 파이프로 단도를 든 조폭의 손목을 쳤습니다. 아! 두 조폭이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임의 움직임은 마치 죽음의 춤 같았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죠. 이 할멈이 대체 뭐야? 다섯 번째 조폭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한 걸음에 그에게 다가가더니 정확히 명치를 찔렀습니다. 조폭은 숨을 쉬지 못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마지막 조폭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며 정임에게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정임은 그의 손목을 잡아 뒤로 돌리면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칼날을 그의 목에 대며 조용히 말했어요. 움직이지 마. 조폭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백인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20해가 지났지만 정임의 실력은 전혀 녹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정교해진 것 같았습니다. 역시 김정임이야. 전설이 따로 없군.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두목이 몰래 바닥에서 총을 집어들며 정임을 겨눴습니다. 다 죽어. 개들이랑 함께. 두목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백인호가 뒤에서 그를 제압했어요. 총은 엉뚱한 곳을 향해 발사되었고 두목은 백인호의 팔에 붙잡혀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끝났다. 백인호가 두목을 바닥에 눕히며 말했습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조폭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고 개들만이 정임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칼을 떨어뜨리고 개들에게 다가갔어요. 복돌이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정임에게 왔습니다. 복돌아, 다쳤어?
정임은 복도리를 살펴보며 안도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20해 전 그 아이를 살린 이유를 이제 알겠어. 백인호가 정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무기는 나를 부른 적이 없다고 했지? 당신은 처음부터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어. 정임은 개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무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한건설 이정우 회장이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불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추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던 정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백인호가 약속대로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던 거죠. 용강파 조폭들의 자백과 함께 이정호의 모든 불법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추가 보도입니다. 해당 지역 재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무허가로 철거된 동물보호소의 운영 허가가 정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정임은 뉴스를 끄고 보호소 마당으로 나왔어요. 개들이 평화롭게 햇볕을 쬐며 쉬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정임이 나오자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가왔어요. 복돌아, 이제 정말 안전해졌구나. 정임은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이의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그때 보호소 입구로 한 여자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임을 인터뷰하려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KBS 기자 김미영입니다.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을 이유도 없었거든요. 최근 이 지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니 할머니께서 개들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기자의 질문에 정임은 개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노력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아이들도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하지만 조직폭력배들과 맞서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정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한때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기자가 더 질문하려 했지만 정임은 손을 들어 정중히 말렸습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말이에요. 기자가 떠난 후 정임은 보호소 평상에 앉아 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전혀 달랐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거든요. 해질 무렵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인호였어요. 그는 손에 개 사료 포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인사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백인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임도 반갑게 그를 맞이했어요.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없었을 거야. 천만에. 오히려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을 보면서 진짜 정의가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이가 백인호에게도 다가가 친근하게 냄새를 맡았어요. 앞으로 뭘 할 거야? 백인호가 물었습니다. 정임은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야 진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거든. 좋은 선택이야. 김정임도 윤정임도 모두 당신이니까. 백인호의 말에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부정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자 백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가끔 들를게. 언제든 환영이야. 백인호가 떠난 후 정임은 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얘들아,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나날들이 시작될 거야. 개들은 정임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특히 복돌이는 정임의 손을 코로 비비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오랜만에 악몽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고향 마을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개들이 주변을 뛰어다니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개들에게 밥을 주고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보호소를 청소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일상에는 불안이 없었습니다. 복돌아, 오늘도 좋은 하루야. 정임이 복돌이에게 말하자 복돌이는 힘차게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오후에 이웃집 박노인이 산책을 나와 정임에게 말했습니다. 윤 여사,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런가요? 아마 이 아이들 덕분일 거예요. 정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노인도 덩달아 웃었어요. 역시 개들한테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걸 아나 봅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서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할 무렵 정임은 보호소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젠 지키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정임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복돌이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정임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